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멀칭에 대해서 끝판왕이 될 수 있는 멀칭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멀칭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할 때 왜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멀칭을 하는 이유,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이 멀칭을 통해서 잡초가 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칭을 덮어주니까 잡초가 안 올라오니까 되게 정원 관리가 쉽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멀칭이 돼 있기 때문에 토양의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정원이 물을 안 줄 수 있던 이유는 얘네들이 토양을 덮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안 준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안에 토양 생물들이 많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떻게 하면 토양 환경 속에서 미생물들이, 토양 생물들이 많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는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목표가 좀 있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제가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즉 이 식물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틀에서의 목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은 멀칭서부터 올라오게 되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식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클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멀칭에 대해서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인데, 멀칭의 재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많이 실험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일본에 오가니 연수를 갔을 때 이 친구들 보니까 바크를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돌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바크하고 돌하고의 차이점을 보면서 과연 어느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 정원을 제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스미디 폴이라고 하는 영국 친구가 지금 사면에 나가는 것처럼 정원에 식물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그런 정원 실험도 이 친구는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자연에 가까운 정원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것들이 정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은 친구들이 해외에서 지금 도전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호도 역시 어떻게 하면 멀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원에서 나와 있는 부산물만 가지고도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저희 정원에서 나왔던 부산물들을 제가 저희 파쇄기에서 나와가지고 모아놨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가지를 치다 보면은 병든 아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는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여기에 파쇄기에 넣고 제가 다 멀칭 재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병충해까지 입은 애를 굳이 써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알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모든 것을 다 구분해 가지고 여기다가 파쇄기로 돌린다라는 것 또한 역시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물론 제가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 같은 경우에는 병든가지, 시든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함께 넣어버려서 그냥 파쇄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는 이런 방법은 아니야 라는 것들 생각이 되어지시면 굳이 2호처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런 증상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의 잎을 제가 굳이 따가지고 이거를 잘랐단 말이에요. 잘랐는데 이거를 굳이 제가 파쇄해서 정원에 돌려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따서 버렸어도 되는데, 사실 이호는 이것도 그냥 여기다 던져 놓습니다. 이거 되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자, 이거를 제가 던져놔요. 던져놓고 병든 잎도 사실은 그냥 여기다 떨궈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놓고 어떤 건 안 놓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있어서 조금 한번 맡겨보자 장원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확 번져서 위로 올라올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얘 때문에 저쪽에 있는 장미들까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떨궈 놨을 때에 크게 번지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네를 던져 놨을 때에 얘네들 안에서도 미생물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우세종이 될 거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우리 배 안에 우리가 뭐 잘못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 활동이 되게 정상적으로 가다가 뭔가 우리가 잘못 탈이 나는 거를 먹었다 보면 미생물이 우리 배 속에서, 위장 속에서 그 다시 리셋을 하기 위해서 다 그냥 쏟아내죠. 그리고 다시 리셋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꼭 여기에 그런 경우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호의 생각은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농업에서 얘기했을 때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농업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기간 안에 최대한의 많은 소득물을, 경작물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꼭 이런 방법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원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이 안에 보여지고 있는 생태라고 하는 것이 되게 밸런스가 건강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떠한 장애 요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환경을 얘네들이 맞춰낼 수 있는 역할을 이 토양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신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걸 그렇게 하라는 얘기보다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정원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 자연에 가까운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정원에서 이렇게 많은 부산물을 잘라낼 때, 이렇게 잘라낼 때 병든가지 시든가지 제가 골라내지 않고 저는 그냥 자르면 모두 다 정원의 파쇄기로 해서 다시 정원으로 돌려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멀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이 재료에서도 왜 제가 이 재료를 사용을 하냐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보면 여기 바크거를 맨 처음에 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바크를 해서 뿌렸지만 점점 집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이런 재료들로 정원에 덮어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런 재료들이 없으니까, 정원에 막 만들어졌을 때는 바크와 같은 이런 유기물들이 없으니까 다량의 것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바크를 이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정원이 이제 묵기 시작을 하면, 묵어내기 시작하면 정원에 나오는 이런 재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걸 뿌리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보면 바크보다는 우리 정원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뿌려주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토양의 생물들을 더 건강하게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역할을 얘네들이 더 하더라라는 것이고, 또한 얘네들도 다 이게 뭐가 되죠? 분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토양에 거름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호가 이렇게 하면서 또 안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저희 정원에도 저 잔디가 일부분 좀 있습니다. 일부분 좀 있는데, 잔디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사실은 정원에 뿌리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 그냥 오늘 밤에 제가 태우려고 그냥 이렇게 모아놨는데, 요즘 불놀이 매일 밤마다 거의 자주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얘를 좀 안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덮이다 보면, 이게 많이 덮이잖아요. 이렇게 덮이다 보면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안에서 조금 뭐라 할까, 제대로 된 멀칭의 효과를 내기는 조금 너무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뿌린다고 하면 그냥 슬쩍슬쩍 조금씩 지금도 보시면 슬쩍슬쩍, 그러니까 이 슬쩍슬쩍 이 정도 뿌려줘서 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많은 양을 일시에 한 번에 두껍게 덮어서 하는 것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뿌려주시는 정도까지는 저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많은 방법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이 더 맞고 누구의 방법이 더 안 맞고 이러한 관점보다는 이 친구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얻었구나, 이런 경험을 얻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서 나는 먼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라는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면서 내 집 정원 안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로 쓰시는 거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오늘 멀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정원을 만약에 처음 하는 친구라고 하면 멀칭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그동안 하셨을 텐데, 멀칭을 잘 하시면 곧 있을 장마철이 끝나고 난 뒤에 효과적으로 잡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멀칭을 꼭 하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대로 하시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저도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한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